네, 이번엔 원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시장이 어땠는지 김은혜 연구원이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 원유 시장 크게 빠졌습니다. 이제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이제 45달러에서 40달러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는 특히 원유 관련한 보고서들이 많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펙 월간 보고서, 그리고 EIA의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그리고 IEA의 원유 시장 보고서, 그리고 매주 발표가 되죠. API의 이제 원유 재고와 EIA 원유 재고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API 원유 재고는 이전치는 280만 배럴이었고 예상치는 50만 배럴로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발표치는 이제 630만 배럴로 크게 재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제 EIA 원유 재고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급 증가 이슈가 원유 시장을 크게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중국과 인도에서 이제 전략 비축률을 증가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네.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원유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도 있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공급 이슈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또 한 번 이끌었습니다. 이제 IEA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라서 이제 재고가 30억 배럴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공급 증가 이슈가 또 한 번 부각이 되고 베이커 유주의 시추공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급 증가 이슈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이제 유가가 3개월 내 저점까지 기록을 하며 40달러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김은혜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는 이 수요가 조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공급이 더 많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에너지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어땠는지 서상영 이사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에너지 시장에 한정돼 있죠. 천연가스밖에 없겠죠. 네. 천연가스가 이제 한 0.4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른 상품가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빠졌다가 천연가스 재고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또 급등을 하는 낙폭을 다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일단 재고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주에 비해서 이제 좀 감소하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하루에 4%, 5%씩 폭등을 해가지고 하락폭을 다 메꾸고 그런 과정이었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다가 주 후반에 그냥 이틀 만에 다 낙폭을 다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춥거든요. 그런데 천연가스 이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일단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상승하려면 결국은 이제 소비가 증가를 해야 네. 되는데 날씨를 추워야 되겠죠. 지난번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니뇨가 사상 네. 최대치로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사상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다. 네. 이런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천연가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유가 같은 경우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줄줄이 흘러내렸죠.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API가 이제 좀 발표가 됐어요. 네.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이제 증가를 했었는데 네. 이제 보통 때 같았으면 그거보다도 상승 요인이었다라면 가솔린이나 정제유 같은 경우가 감소폭이 예상보다 더 많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수요가 증가를 하네? 그러면서 이제 올랐을 텐데 사람들은 이제 공급 쪽으로만 이제 집중을 했었고요. 사실은 EIA 발표됐을 때도 API 원유 재고보다도 증가폭이 적었거든요. 네. 지지난 중가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API가 많이 됐는데 EIA가 좀 적으니까 API보다 적네? 그러면서 상승했고.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근데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 드디어 이제 기대했었던 내용이 나왔죠. 인도하고 중국이 전략 비축률을 유가가 낮으니까 싸니까 전략 비축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네. 이 유가의 가격 결정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단기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전략 비축류나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의 전략 비축류인데 얘네들이 이제 수요를 크게 집중하면서 이제 전략 비축률을 늘리겠다는 뜻은 유가의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있었죠. 러시아가 오펙과 가격 협상을 좀 하겠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다만 이제 상승 요인들은 좀 많은데 그것들이 미치기 위해서는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보여야 네. 되는데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가까이 가버리니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로 시장과 금 시장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해외 선물 전망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